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관련된 강좌로 수압 분석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압 분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용어 자체는. 그런데 수압 분석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그 수압 분석 안에 써야 되는 데이터들은 어떤 근거와 어디서 수집된 결과물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수압 분석,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플렉스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니까 저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초보자들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 또는 사례 그런 걸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유튜브 구독, 좋아요, 공유해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나누시면 좋고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나 창업 관련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방문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좀 카페를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제 카페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자나 또는 예비 창업자 또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오픈된 강의 같은 것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아래다가 이렇게 걸어 놓겠습니다. 그 수압 분석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수압 분석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수압 분석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내용이라 한다면은 이제 수압 분석은 어떤 거다.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죠. 또한 블로그나 이런 데 찾아보더라도 수압 분석에 대한 정리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는 이론적인 거고, 또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기업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발주를 받거나 사업을 이제 딸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기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도 받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수업 분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수업 분석이라는 거는 사업계획서의 표 형태 있잖아요. 표 형태. 사업계획서 어떤 프레임이 있죠. 수업 분석을 사용하는 그 프레임 있죠. 그 플레임이 꼭 들어가야지만이 수업 분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수업 분석은 단지 분석 기법이나 툴이에요. 툴, 도구. 사업 기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나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어떤 체계화된 분석 기법입니다. 그 기법 중에 하나지, 그게 꼭 사업 계획서 안에 그 플레임 형태로 들어가야지만이 사업계획서에 수업 분석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면,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난해한데, 제가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수업 분석에 대해서 이 정의는 알고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분석은 어떤 거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업 분석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수업 분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수업 분석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해서 그 자료 같은 것들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도 문제가 돼요.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갖고 잘못 인용을 하죠. 또는 잘못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수업 분석이라는 어떤 분석 기법 자체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버렸죠.
그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매뉴얼에서 얘기하는 또는 방법론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짜임새 있는 또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고 초보자 관점에서 수학 분석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기획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학 분석이라는 툴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SWOT. 이거죠. 강점, 약점, 위험, 기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서머리해서 가운데 또 뭐를 하죠. 또 뭐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프레임 또는 이런 어떤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수학 분석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정리된 결과 데이터에 불과한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수학 분석을 잘했다 또는 사업계획서에 수학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대부분 이제 표에 내용만 때려박으면 수학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사업계획서에 이 표가 존재한다면은 수학 분석을 했네 안 했네를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이 표가 없으면은 수학 분석이 빠졌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근데 심지어 전문가분들도 그냥 단지 이 표가 없으면은 수학 분석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조금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표에다가 내용만 때려 박으면 수학 분석 끝난 거구나. 과연 그런 것인가? 깊이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자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간단하게는 미리 계획을 세움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정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그 사업 계획을 정밀하게 또는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전략 또는 타 업체들과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또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또는 예상치 못했던 뭐 리스크나 이슈 같은 것들을 사전에 도출할 수가 있겠죠. 정말 제대로 한다면은.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는 건데 과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학 분석이라는 분석 기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수학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 표 하나만 있으면은 수학 분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좀 설명드리기 좀 난해한데 자, 일단은 제가 청소라는 사업을 가지고 수학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 분석 툴이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청소 사업 하면은 여기에 바로 그냥 내용들을 넣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을 넣죠. 그런데 이것만 하고 나서 플렉스 해버렸지 라는 거는 뭐냐. 수학 분석 끝났다. 많은 이제 사업계에서 평가하시는 분이나 전문가들도 수학 분석 안에 이 표만 있으면은 수학 분석 했네. 수학 분석이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수학 분석은 그게 아니거든.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전략이나 기획 또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어떤 고도화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사전에 조사 분석을 하거나 뭐 그런 과정이 수학 분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표에다가 내용만 쓰면은 이제 수학 분석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자,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뭐냐? 여기다가 썼던 내용들의 하나하나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이제 물어보면은 뭐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근거라 하면은 그 정확한 자료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근거들을 다 일일이 사업계획서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내가 쓴다고 하면은. 왜?
내가 이미 자료 분석과 연구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 근거를 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많은 분들이 어디다 쓰냐, 투자를 받거나 뭐 정부 지원을 받거나 어떤 사업 제안을 할 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잖아요. 나를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어떤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내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논증을 해야 돼요. 논증이라는 건 뭐냐?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투자자나 또는 심사위원들이 이제 이해를 하거나 설득이 되는 거죠. 원래는 수업 분석이라는 툴 자체는 이 근거를 만드는 그 과정을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분석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청소 업무를 가지고 수업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업 분석이라는 거는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도출된 결과를 갖고 SWOT를 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죠. 그렇다면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 분석을 하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원래 그렇게 가는 과정이니까.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수집을 합니다. 청소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청소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는지, 뭐 청소 도구는 뭐 빗자루나 쓰레받기 빼고도 그 외적으로 막 이제 대형화된 어떤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청소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관련된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존재하고 있는지, 해외에는 이런 어떤 사업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를 조사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막무가내로 그냥 내가 떠오르는 것만 가지고 이 데이터를 조사를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편향될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만, 너무 좋은 쪽으로만. 그럼 나쁜 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관점에서 나에 대한 청소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는 뭘 갖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체계화시킨 게 이제 수업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 조사 및 수집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안 분석이라고 해요. 또는 이제 시장 조사. 자, 현안 분석이라는 걸 해서 이 데이터를 도출합니다. 수집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럼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 분석을 하는데, 일단 이 현안 분석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좀 중요하게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SWOT,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되게 좋아해요. SWOT, 그놈의 SWOT, 그게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면서 SWOT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현안 분석 정도만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SWOT와 현안 분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현안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아까 그런 데이터 수집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SWOT, 강약, 중강약이 아닌 위기, 기회, 뭐 이런 걸로 이제 나눠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거죠. 현안 분석에서 수집된 데이터들 또는 수업 분석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전략 및 기획을 합니다.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여기까지는 다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좀 건방진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큰 타이틀만 갖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 또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사업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다 포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서머리해서 이 정도로 이제 표시를 한 건데, 댓글에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다, 네이버에서 조금만 뒤져도 아는 내용은 알 법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다 알 정도면은 이런 강의 안 듣습니다. 자료 찾을 필요도 없고요. 이게 다 마스터 하신 거예요.
근데 뭔 강의를 들으러 와? 강의를 들으러 왔다라는 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한 큰 타이틀은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들은 알죠. 근데 이 세부적인 디테일한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강의 안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죠. 타이틀적인 부분들만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냥 대충 막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갖고 만드는 게 스왑 분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체계화시켜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팩트 데이터를 가지고 강점, 약점, 뭐 위기, 기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를 분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학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 기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학 분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물론 이제 뭐 너무 잘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똑같아요. 몰라. 잘 모르는데 그냥 이 용어들만 좀 알고 있는 거죠. 이 용어들만 알고 있으면서 굉장히 아는 척을 하세요. 이제 온라인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일일이 뭐 대응은 안 하는데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다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댓글 내용을 보면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솔직히 무슨 자신감으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한테 그렇게 대든다고 해야 되나? 뭐 적절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전문가한테 뭐 까분다?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전문가한테 어떤 잘 모르는 지식 수준 가지고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이제 뭐 이 사업계획서 난이도 자체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강의가 아니라 초보자들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 또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많이 써보지 않은 분들에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난이도 자체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초보자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강의가 필요가 없고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안 분석이라는 거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현안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조사하고 수집을 하고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잡는 거는 솔직히 뭐 이 내용만 알고 그 포인트를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하면서 쌓은 어떤 경험과 노하우,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직감이라고 해야 되나? 직감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약간 야매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파악된 데이터나 현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그것은 이제 그 컨설턴트 또는 그 전문가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만 수집을 했다고 해서 수업 분석을 뭐 전문가답게 또는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걸 갖고 사업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전문가스럽게 하기에는 다소 많은 경험과 역량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현안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안 분석은 큰 관점에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여기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내부와 외부를 이제 구조화를 시켜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분석 기법이에요. 그런데 그럼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뭐냐? 자, 일단은 내부적인 거는 내 거, 외부적인 건 네 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부 환경에는 또 어떻게 가지가 쳐지느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청소 인력이 얼마나 있냐,
뭐 예를 들어 고급, 중급, 초급 기술 등급으로 해서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투입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두 번째는 회계 현황. 우리가 이제 수익적으로 벌어오는 세입, 그리고 지출되는 세출, 이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적자나 마이너스가 없는지, 또는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이 뭐 지출되고 있는 건 없는지, 또는 뭐 인력이나 장비 구입 또는 마케팅 이런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디에 가장 이제 자금이 소요되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 좀 부족하다면은 마케팅 쪽에 이제 뭐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회계에 대한 분석을 하죠. 우리가 확보해서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얼마나 되고 고객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내용. 그리고 외주 용역 업체, 또 우리의 관계된 용역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걔들에게 뭐 물품이나 뭐 이런 것도 어떻게 공급을 받는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외부는 경쟁업체 현황, 뭐 가격, 뭐 기술력,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업체는 뭐 얼마나 되고, 대기업은 있고, 중소기업은 얼마나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경쟁업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고객에 대한 요구 사항, 이 청소 분야에 있어서 고객들은 어떤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벤치마킹, 국내나 뭐 해외, 뭐 선진 기업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그럼 그런 기업들은 어떤 서비스 모델과 어떤 장비, 어떻게 인력 관리하는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선진화된 기술들, 뭐 청소도구나 기술들, 뭐 이런 현황들에 대한 데이터. 이 벤치마킹이라는 거를 이제 외부 환경이라고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벤치마킹만 따로 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치마킹이라는 것 자체는 또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또 제대로 하려면은 굉장히 범위가 커요. 근데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관점에서는 외부 환경에 이제 포함돼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현황 분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현황 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겠죠. 자, 그럼 현황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봅시다. 자,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지. 데이터 수집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또한 우리가 앞에 이제 현황 분석을 했죠. 일단은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거기에 따른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죠. 절차에 따라서. 그랬더니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됐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설문조사를 돌려봤더니 뭐 불만족하다. 그리고 이제 청소 인력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어떤 이런 데이터가 많이 도출이 됐고,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 최신 청소 장비를 요구하더라.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청소 장비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어떤 바이러스,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이런 어떤 국가 재난 사태에 따라서 뭐 일자리가 굉장히 줄거나 고객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바이러스에 대처한 어떤 청소 기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더라.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도출되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뭐 사업 계획을 바로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거를 체계화시켜서 이제 이런 수업 분석 툴에다가 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고객 불만족 청소 인력이 많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강점이냐, 뭐 양점이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강점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의 약점이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더라. 두 번째는 뭐 청소 장비에 대한 도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점이죠. 노후화가 됐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기회가 왜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계들이 한 10년, 20년 됐어요. 이번에 교체 타임이 된 거야.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뭐 한 5년,
뭐 3년 이거밖에 안 됐어. 그래서 걔들은 규제 타이밍이 아직도 뭐 10년이나 15년 정도 남았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약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교체 타이밍을 통해서 교체를 해서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업체들은 지금 이제 노후화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고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도 기술들이 굉장히 4, 5년 뒤처진 기술들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최신 장비를 도입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사업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스왑 분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위험이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또는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방역 조치라든지 회사 청소 관리나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런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과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위험으로 분류를 해놓고, 두 번째는 청소용품에 대한 품질 문제. 이거는 이제 우리 관점의 약점이죠. 또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은 실제 고객사에 가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항상 위험 리스크에 두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위험에다 놓는 겁니다. 마케팅 부족은 뭐 약점. 마케팅 부족에 따라서 고객들이 우리 업체들을 잘 모르더라.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청소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자, 그런 관점에서. 또한 이제 경쟁업체에 대한 노후화된 기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또한 이거를 이제 역으로 하면 우리한테는 강점이 되죠. 경쟁업체는 이런 장비들을 쓰는데 우리는 최신 장비, 이런 걸 썼을 때는 이런 효과가 훨씬 좋다.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경쟁 기업의 이제 그 용역 비용이 높다, 비싸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업화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이걸 가지고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또는 그 마지노선을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쟁 기업에 대한 전문성 높은 인력 보유.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을 많이 인력을 보유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법제도 개선에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 사업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서 더 많은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정부 혜택을 받아서 기업을 더 크게 단단하게 만들자. 뭐 이런 어떤 사업 계획도 수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기반으로 해서 이 청소 용역 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대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위험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준비해서 대응해가지고 대기업과의 어떤 동등한 경쟁력 또는 대기업보다 더 우수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거를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플랜을 짜는 거죠. 그래서 5년 정도의 중장기 플랜을 짰다면은 매년 예산의 10% 정도는 이런 어떤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서 대기업보다 더 이제 우수한 어떤 기술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한 뭐 이제 해외 선진 기업에 대한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거나 또는 그 기업과 협업을 통한 어떤 MOU를 맺었다. 그거는 강점 또는 기회 둘 다 이제 포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수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팩트 데이터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사업계획서는 이제 이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계획이나 또 전략, 수단,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 수학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하느냐.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이번 강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하고 조금 이제 벗어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심도 깊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LSD라는 이제 업체에 비해서 15%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총소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거나 사업 전략을 짜자, 뭐 이렇게 사업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장비들에 비해 우리는 최신 장비로 이번에 다 업데이트를 했다. 요거 갖고 사업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이제 타 기업에 비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을 더 트레이닝 시키거나 이제 경력직으로 채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충원을 어떻게 계획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수업 분석에서 도출된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뭐 전략을 갖고 사업 계획서를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뭐 전문성 있는 사업 계획서 또는 수업 분석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업 분석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수업 분석이라는 거는 그 전에 자료 조사와 수집을 통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표가 없다고 해서 수업 분석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현안 분석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된 데이터들,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 분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가 수학 분석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플렉스 했다면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 가자! 그리고 좀 뭐 여유가 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은 ESP라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여기 이유 추가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많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가끔 예전에 올렸던 이제 데이터들을 쭉 보면은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썼지? 할 정도로 되게 좋은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ESUP 블로그도 이유 추가하시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